자, 이렇게 세미나 정보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대표님께서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무료 세미나 강조하시네요. 공짜 네.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그 방송 시간마다 부동산 세법 2019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문 부동산 세무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걸 뭐 깊게 공부를 해서 뭐 세무를 아주 빠삭하게 알아야겠다.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양도를 한다, 증여를 한다 이럴 때는 전문 세무사,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정확한 액수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방송 시간에 이런 개정 세법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뭘 먼저 팔아야 될지, 자 조정 대상 지역 바깥의 부동산을 먼저 팔아야 될지, 안에 걸 팔아야 될지,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또 뭐 양도세는 어떤지, 뭐 입주권은 어떤지, 분양권은 어떤지 이런 걸 일단 알고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법을 계속 제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양도소득세 3편입니다. 임대사업자,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도 많이 냈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시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 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고 내가 20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 채씩 주택임대사 그 만기가 되면은 한 채 뭐 2년 있다가 팔고 뭐 또 2년 있다 팔고 해가지고 다 비과세 요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주주택 한 채만 되고 마지막 임대주택이 임대 기한이 끝났을 때 팔았을 때 그 비과세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요건이다. 이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예전에는 거주주택 양도시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비과세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바로 9.13 대책에 나왔죠. 그래서 시행은요, 올해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는 최초 한 해만 된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죠. 8년짜리. 예전에 이제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이제 바뀌었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0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전에 그 단기 임대주택이 4년짜리고 우리가 이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4년짜리 해야 되느냐, 뭐 8년짜리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장기에 대한 혜택만 늘리고 단기는 많이 줄였죠. 단기도 투자 수요를 많이 몰려들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된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 혜택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단기 임대주택은 예전에는요,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갈아탈 때 50%만 기간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4년 했다 그러면 2년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갈아탈 때 인정을 해줬죠. 그 2년 이후부터 횟수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 내가 5년 했다 그러면 2년 반이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이제 개정된 게 최대 4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기존 단기 임대 기간은 전체를 인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5년까지인데 5년은 아니고 이제 4년까지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갈아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부분도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고 또 갈아탈 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신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건은요,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입니다. 뭐 서울에서도 다세대 주택이 뭐 공시지가 2억짜리도 있고 1억 몇천짜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내에서도 이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분들이 고양주택이라고 고양이라든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예전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까지 가능을 했어요. 이게 그 개정이 된 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은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 3년 중에
그 2년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추징이 안 당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시지가 두 채의 합이 6억 원 이하일 때 한 채를 팔 때는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주택을 나중에 취득을 하고 한 채를 팔더라도 근데 그 요건은 이 3년 보유나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 주택을. 자, 뭐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는 걸 아시고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설명을 하지만 저도 좀 복잡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취득할 때 한번 내가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고 하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다음은 아파트 분양권도 취득과 이월과세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부부가 주택을 한 채씩 주택을 남편이죠. 남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부인한테 6억 원 이하로 증여를 해서 이거를 분양권이 됐든 이거를 팔면은 남편이 취득했던 이 가격은 낮겠죠. 근데 이 가격대로 해서 바로 팔면은 거의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택했는데 이제는 5년 이내에 못 팔게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5년이 지나서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이 지금 이 증여했을 때 그 금액이 아니고 원래 원취득가 그 낮은 금액대로 해서 양도세를 물리기 때문에 이 부분 예전에 부부간 증여가 이것 때문에 어떤 그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어떤 절세 수단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잘 알고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자, 오늘 뭐 부동산 세법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